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분 경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지분 그러면 아이고 머리 아픈 거 하지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지분 해가지고 큰 손해를 봤다, 절대 지분하지마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경매를 처음 배울 때부터 지분을 했습니다. 지분이 굉장히 수익이 높고요, 해결만 하면 돈이 되는 것이 지분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배우셔가지고 한 번만 딱 해결하시면 돼요. 모든 것은 정가동 똑같습니다.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을 정식으로 해보셔가지고 내가 소송까지 하게 되면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지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 이 우리가 지분의 가장 큰 적은 지분권자 공유자 우선 매수권입니다. 이 행사하는 가능성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지분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CEO 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369 12월달 월 초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은 수성대학교, 수요일날은 영남이공대학교, 목요일날은 경매학원 에서 실전 투자 중심으로 해서 분임토의 해가지고 한 물건을 낙찰받자 하는 그런 목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단기 속성반을 모집해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 중심으로 해서 이 PPT로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은 2023 타경 4,720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소지는 경상남도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37평에서 91평만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 3분의 2가 경매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에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같은 경우에 일부만 경매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석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00에 감정이 되었는데요. 유찰이 지금 되어가지고 4,200 반값 이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박땡땡 외 일명해가지고 지금 전체 채권자가 유땡땡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지분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분권자가 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전부 매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도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부 지분권자에게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걸로 경매 진행이 되게 되면 임의 경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있는 저압 가정경에서 전세권은 선배집 해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경매는 다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지분 강제 경매, 경매 신청 마지막에 요건이 되겠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6일 이 말소 기준 권리가 토지 건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최땡땡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해서 전입일자가 2010년 7월 26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일에서 대항력 있음, 전액 매수인 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확정일자가 없어요. 이 확정일자 미상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있는 건덕지가 이렇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6일에서 이렇게 말소기준 분리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되고요. 임차인 분석에 보시면 채땡땡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모로 어머니로 조사됨 등기부상 전 소유자 1 소유자임이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2016년 5월 23일 이렇게 되는데 요 소유권 이전등기 정려가 된 요 사항인데 요 날짜가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먼저 있기 때문에 배당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2023년 12월 4일자로 돼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대차 관계 및 대항력 유무 불분명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적혀지는데요. 불분명함 이렇게 적고 법원에서는 이제 책임을 면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전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인수한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전문가 멘트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는 적법한 임대계약은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 주택임대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분이 계속 그 소유자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대항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형제간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이 당시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낙찰받고 나서 진짜로 돈 관계가 돼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는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낙찰받고 나서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분석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땡땡이 이렇게 확정일자는 없고 배당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5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기간 2016년 6월 10일부터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물건 명세서는 비고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확인을 세부적으로 꼭 세세하게 확인을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8페이지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왜? 지분이 계속 이전됐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분석하려고 그러면 헷갈려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확인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채땡땡 모친입니다. 정려가 2016년 5월 23일 날 이렇게 자녀 3분한테 정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채땡땡이 2010년 7월 26일 날 전입 날짜 되어 있는데 결국 정려 이후에 요 채 모씨 같은 경우에 대항력이 성립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박땡땡 1번, 박땡땡 2번, 박땡땡 3번에서 형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려가 됐고요. 그리고 1번의 요 물건을 유땡땡 분이 2021년 7월 16일 날 4,3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유땡땡이 이 두 분 형제들한테 박땡땡 지분권자죠.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통해 가서 이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송에서 채땡땡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두 분께서 결국 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친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두 분에게 결국 유땡땡 이분한테 5천만 원을 지급해가지고 지분을 매입해라 하는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돼가지고 박땡땡 2번 3번이 유땡땡에게 5천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박땡땡에게 요 두 분 2번 3번에게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유땡땡 이분 같은 경우는 지분권자이면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담당 법원에 문의한 결과 결국 공유자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채무자 같은 경우는 공유자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민사집행법에 결국 채무자는 입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땡땡 이분 같은 경우는 채권자지 채무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 매수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담당 관할 법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문인데요. 이렇게 공유물 분할 소송해가지고 이렇게 판결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해서 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중 각 6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겠죠? 에 관하여 소유권이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2,469만 8,996원을 각각 지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땡땡에게 두 박씨 소유권자, 지불권자가 이 5천만 원 상당을 지불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각 돈에 지급하던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중 6분의 1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절차를 진행하라. 그러니까 돈을 받게 되면 이 3분의 1에 대해서 각각 6분의 1씩 나눠주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이렇게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가게 되면 결국 소송 비용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아무래도 신청 비용 인지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경매 비용의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셔가지고 경매 진행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청구 취지에서 쭉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결국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분들이 지불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을 시킨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주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페널티 만약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이럴 때는 청구 취지에 그 내용들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연체이자 몇 프로 언제까지 지불하고 언제부터 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지분 경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돈 안 갚으니까 지분 경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누가 이렇게 낙찰받았냐 보시면 박땡땡 해가지고 이분이 박 씨의 3번 소유자가 됩니다. 지분권자죠. 지분권자가 이렇게 낙찰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신청한 유땡땡분 같은 경우는 요 3천만 원에서 결국 배당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못 받은 2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2천만 원을 다 받게 되면 유땡땡 이분은 지분을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동시이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소유권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지분권에 대해서 다시 또 경매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요걸 다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매도금을 지불했을 때 페널티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안 적었다는 것이 좀 실수가 되고요. 그리고 공유자 매수권 행사 가능성 행사 유무 그리고 수익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매수권 행사를 통해서 낙찰받아 가지고 전체를 내 걸로 만들어서 매각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을 것인지 이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건을 봤을 때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그렇지만 정식으로 돈 관계가 왔다 갔다 하고 했을 경우는 또 인정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입찰하기가 쉽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 금액이 3천만 원 배당을 받는데요. 2천을
지분권자로부터 받으면 3분의 1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5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다 받기 전까지는 지분 내 유시 지분을 이 사람들에게 넘겨줄 의무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제금 권리와 소유권 등기가 동시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5천만 원 공탁하고 경매 취하도 이 다른 두 지분권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달러가 마무리되는데 앞으로 또 배당 못 받은 2천만 원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한번 해결해서 정리를 딱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즐기는 마음, 그러니까 진행을 여러 물건을 잡아다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소송할 때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정말로 저도 처음에 소송할 때는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전력을 막 걸어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셔가지고 지분 물건이 여러분대로 해결만 하면 돈이 된다. 왜? 지분 같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매입을 하지 않고 낙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게 낙찰 받아가지고 해결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분석해서 입찰하시고요.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지 않으면 이것은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비가 최소 500만 원 이상 됩니다. 뭐 10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만약 큰 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소송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